이번에는 2022년 5월 28일 금일에는 출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은 먼저 대운과 나이와 달, 하루 일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국이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인데 출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출산은 누가 하느냐면 바로 본인이 하죠. 쇠하고 본인은 일간, 이게 다 자기 자신 아닙니까? 안으로의 나와 외부적인 일간 나. 이 쇠와 일간이 시지하고요. 시간하고 이렇게 합의돼야 돼요. 시간하고 시지하고 이 관계가 쇠하고 일간하고 이들이 시간하고 시지하고 두 관계가 합의나 생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는 대운에 이제 동처가 요래 있죠. 요거는 준동이고 일간으로서 준동이고 이제 요것도 준동이죠. 이 준동이 없으면 해단이 불가합니다. 이 동해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요것만 동해 있잖아요. 사지만 동해 있잖아요. 그런데 운국 김문학은 별도로 불명하게 요것이 동처가 돼야 돼요. 이 준동. 그러니까 이 사지와 더불어 동행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동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이 대운에서 출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대운에, 왜냐하면 출산에 대해서 지금은 이 나이지만 굉장히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오셔가지고 출산이 안 되는데 시험관 악이라든지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러 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나이가 떠나가지고 말할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 출산 된다 안 된다. 대운에서 먼저 나타나요. 반드시 대운에서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이에서 나타나야 되고 달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 세 박자가 반드시 일치돼야 돼요. 어느 하나도 안 되는데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는 이 대운이 어찌 되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운이 7입니다. 7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나이가 뭐 40살 될 수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신경 써가 봐야 되겠죠. 7은 먼저는 759 3살로 돼가지고 육수로 가는 것이 법칙입니다. 육수로 가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면 759 3살이 이게 한 라인이래요. 한 라인. 한 라인으로서 육수로 갑니다. 요건 이제 구금이 정인이고 세로 가죠. 759 3살이 라인으로 한데 여기 왔어요. 그러면 육수는 팔목과 합이 돼요. 삼합이든 반합이든 여기서는 삼합이죠. 그러면 새가 육수는 있는데 해묘미 한목대가 팔목, 새가 팔목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팔목이 인자 순서는 어디로 가느냐? 합으로 가요. 팔목의 합은 5토밖에 없어요. 준동을 암장을 합을 하거든요. 팔목의 합은 5토밖에 없어요. 5토는 신자진 합수가 있고요. 인호술 합파가 나오고 5토는 진유합금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일수는 좌우충 해가지고 충국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팔목이 이제 세라 그랬잖아요. 오토가 진유합금을 하겠죠. 합. 그래 팔목이 오토합은 곧 팔목이 유금과의 합이 돼요. 그러면 내는 자식과의 합이 되는 거죠. 물론 문서의 합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대운에는 집을 사거나 공동명의로 하거나 땅이나 문서의 기람도 있고요. 모친과의 합도 있고요. 일단은 자식과의 분명히 시간하고 합의되죠. 누가? 세인 팔목 내가 자식과 합의되면 이 대운에 출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좌우충은 요걸 또 봐야겠죠. 이게 뭐냐면 정제예요, 정제. 그러면 알게 모르게 뭐 지출이나 그런 게 있겠죠. 여기에 결혼식을 했으니. 그죠? 그게 이 대운의 팔목이 내가 남자를 합을 함으로써 결혼을 했잖아요. 이 대운에. 팔목이 내가 관을 합했어요. 그래서 이 대운에 결혼을 합니다. 이 대운에 7년 동안 대운이 자식 하나만 달랑 낳는 게 아니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팔목이 이제 내라는 거죠. 내가 남자를 합을 하니 결혼을 하고 남자와 관과 합된 결혼을 하고 여기에서는 자식과도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준유합금 내가 자식도 출산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자진 합수는 인호술 합발을 충국하게 되기 때문에 내 친구나 내하고 같이 있는 친구나 나는 다 괜찮아요. 수는 괜찮거든요. 흉한 것은 7이거든요. 그러면 7이 누구냐? 시아버지이고 삼촌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육친이 이 대운이 안 좋아요. 그러면 시아버지는 뭐 건강이 안 좋거나 재물이 안 좋거나 뭐 이런 일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거든요. 직장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재물을 잃게 됩니다. 근데 삼촌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 삼촌도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런 게 이제 됐죠. 시아버지가 나빴다는 거. 자, 여기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에서 출산할 나이는 몇 살인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자식 낳을 수 있을까 이 묻는다고요. 그러면 자식에 이어서 어떻게 낳냐면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오토와 진유합금된 자식과의 합의됨으로 팔목이 곧 유금을 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한다고 이 대운에서 말했잖아요. 그럼 용건은 팔목이죠. 팔목이 원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28세에 출산을 한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암장수예요. 암장수는 나이와 달, 하루 일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또 된다고 안 돼요. 이거는요. 그렇다면 팔목에 되는 홍국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팔목에 되는 홍국수는 이 묘잖아요. 팔목이요. 해묘미 한목이 돼야 되니까 이 삼합이나 육합, 충국 이걸 암기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진도가 늦어가지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먼저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팔목이 되는 것은 해묘미 한목밖에 없으니까 육수가 있고 십토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두 개가 있어야지만 요건 암장수가 팔목은 암장수라서 나이를 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팔목에 되는 홍국수는 육수가 있고 십토가 있겠죠. 요 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 둘 중에서 26세에 출산할 것인지 30세에 출산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26세는 이 대운의 미입이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26세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토간 해묘미 한목이 팔목이 되잖아. 10토는 해묘미 한목이 되니까 바로 10토는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30세. 그래서 30세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30세에 몇 월달에 출산할 것인가? 이제 30세가 정해졌잖아요. 10토가요. 30세 출산하는데 몇 월달에 출산할 것인가 하게 되면 바로 30세 10토가 되는 홍국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10토가 되는 홍국수가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단 하나, 자축합토, 일수밖에 없어요. 자축합토. 그러면 여기에는 달이 음력 2월달이 되겠죠. 그러면 음력 2월달에 출산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생 하나밖에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약해요. 자기의 기운이 약하다고요. 월지도 묘월이라 가지고 약해요. 그러면 일수가 약하잖아요. 이게 화자리잖아요. 이 두 자리가.
그러면 일수가 약하면 일수를 왕성하게 해주는 홍국수가 출산의 달이 되겠죠. 그러면 일수를 왕성하게 하는 것은 금밖에 없어요. 금생수, 그죠? 이 두 달밖에 없겠죠. 이 두 달 중에서 구도 되고 유금도 되는데 구는 음력 10월달이고 이건 5월달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앞선달이 되거든요. 앞선달. 그러면 금생수해지니까 음력 5월달에 출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력 5월달에 이제 출산이 됩니다. 음력 5월달에. 음력 5월달에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엄마 합은 자식 낳기 때문에 친정에 갈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음력 5월인데 이제 음력 5월달에 출산 나왔어요. 그러면 며칠 날 출산할 것인지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언제 일진이 될 것인가 하게 되면 바로 유금이 되는 달이 되는 달을 더 왕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10토의 사유축 합금을 하니까 10토가 있을 것이고 진유합금 될 것이니까 5토가 있을 것이고 그죠? 요 두 개가 돼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더 왕성한 것은 앞선 30세의 출산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인연이 깊죠. 그리고 삼합의 기운이 더 왕성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이 돼요. 이날보다는 이 날이 돼요. 그러면 양력으로 이제 양력 표시거든. 이거는요. 양력 6월 10일, 20일, 2일 요런 중에서 출산을 한다고요. 요것도 달력으로 보게 되면 달력이 하루 일진에 다 있잖아. 뭐 신묘일, 뭐 임진일 이래 있으면 자기 사주하고 합하고 이런 관계를 보게 되면 요것도 찾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 세 중에서 요것도 찾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10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일수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일진 중에 있어요. 이 일진 중에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태어나는 하루 일진이 돼요. 자신을 출산하는 날짜이 되는데 병원 의사는 6월 13일이 출산 예정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6월 13일도 되지만 6월 12일도 여기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날 중에서도 달력의 일진을 보게 되면 요 날인지도 또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식운을 보는 거고요. 여기는 시아버지가 여기에서 금전적인 손실이 좀 있었고요. 또 지금도 크게 뭐 하는 일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등 이제 다른 것도 쭉쭉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식에 대해서 이 대운에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왔고 이 대운에서 그러면 몇 살인가 했을 때가 이 대운에서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출산이 되었기 때문에 팔목이 나이가 되는데 팔목은 암장수라 나이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팔목이 되는 홍국수 해묘미 한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육수의 26시는 대운에서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10토는 30시니까 되니까 30시에 출산이 되는 거고 이것을 더 왕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몇 월달인가 했을 때에 이 30시를 더 왕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일수 음력 2월달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것이 약하니까 더 왕성하게 하는 음력 5월달이 금생수 해주니까 음력 5월달에 출산이 되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 이 5월달을 더 왕성하게 드러내는 일지는 바로 이날이고 이날인데 삼합의 기운이 육합보다 더 강하니까 이날이 될 것이고 또 자축합토도 여기에서 합의돼 가지고 자축합도 그대로가 유금이니 이 날짜 중에 이 날짜가 되는 거라고 이제 하루 일진을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명료하게 떨어지는 원리가 됩니다.